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수소를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 앤서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구영모입니다. 저는 수소 모빌리티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료전지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김민진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력, 수소, 열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의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소를 활용한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수소를 활용한 발전이나 수소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분야 말고도 수소가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MC님은 수소를 에너지로 처음 사용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수소를 발견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이에요. 1788년에 프랑스의 화학자인 앙뚜앙 라부아지에에 의해서 수소를 태우면 물이 발생된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최초였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893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그로브 경이 연료전지를 수소산소 발생해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명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연료전지 용량이 너무 작아서 1.96V, 지금의 건전지 수준의 아주 미미한 볼티지 전압밖에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상용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금 사그라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수소가 다시 주목받게 되는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로 갑자기 다시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1970년도 아닌가요? 정확히는 1969년 아폴로 11호에 수소가 연료전지의 형태로 사용이 됐어요. 당시 비행선에 전기를 공급할 전지가 필요했는데 이때 후보군으로 떠올랐던 게 연료전지 말고도 충전기, 핵연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들은 우주에서 사용하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이 수소 연료전지였고요. 이때 사용된 수소전지는 이제 전원,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도 했지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면 물이 발생하죠. 이 물이 식수로도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가 인류의 첫 달 착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큰 역할을 했죠. 그 이후에 1973년도에 석유파동이 있었거든요. 이 석유파동 시기에 다시 한번 이 수소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찾게 된 것이 수소였죠. 그 당시 제너럴 모터스나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차량 기업들도 지금 우주에서 사용됐던 이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가지고 와서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후에 다시 유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수소에 대한 관심이 살짝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일반 산업에서 연료전지를 활용하게 되고 이때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이 먼저 R&D를 시작을 했고 이 수소를 산업용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수소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했던 거네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수소차 그것도 사실 처음 개발된 건 1990년도예요. 근데 당시에 그 오일 파동 이후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셰일 오일이 등장을 하면서 훨씬 가격이 저렴한 대체 에너지가 생겨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관심이 사그라들게 됐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수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2015년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재생에너지나 수소를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수소 에너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수소 에너지가 주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수소는 어디에 이용이 되고 있나요? 일단 가장 활발한 분야가 제철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녹이 쓴 철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시죠? 그 철은 사실 자연 상태에서 깨끗한 순수 철로만 존재하지 않고요.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된 상태로 녹슨 상태로 존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녹슨 철을 저희가 산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철에서 산소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때 탄소계 환원제를 사용을 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동안 탄소계 환원제가 들어가면서 그 환원제에서 탄소가 배출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철을 만드는 제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아서 한 3.2% 정도 그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이 제철 분야 산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제철을 통해서 배출되는 산소량이 1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는 이런 탄소계 환원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계 환원제 기술을 활발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된 철광석이랑 고농도 수소가 결합하면 연료전지가 반응할 때처럼 수소산소 결합에 의해서 물이 생기듯이 물만이 부생으로 발생하고 탄소 계열의 아무런 부산물이 생산되지 않아서 친환경적으로 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연료전지를 넣은 굴삭기도 만들어냈거든요. 그 다음에 지게차도 만들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산업, 행사장. 보통 이제 저희가 영화산업 행사장 갔을 때는 비상발전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비상발전이나 이런 발전을 연료전지로 하게 되면 소음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분야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에서도 수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멘트 만들 때는 원래 석회석이라는 원료가 있고 이 원료를 한 2000도 되는 온도로 소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클링커라는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이 여기에다가 석고를 넣어서 분쇄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아는 시멘트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온을 발생시켜서 소성을 할 때 수소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유화학 부분에서도 수소에 대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와 탈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원유 상태에는 굉장히 많은 불순물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환경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황입니다. 이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소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해외 유수한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 하는 이제 RE100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산업 부분에서도 환경에 대한 이슈가 산업부에 들어가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환경에 대한 이슈들은 산업 부분에서 수소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오직 수소앤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너 팩트체크 시간인데요. 떠도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OX로 알아봅니다. 자, 이제 아시죠? 제가 드리는 질문에 OX 팻말 들어주시면 됩니다. 수소도 많이 사용하면 결국은 고갈되는 한정적인 자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는 답이 다 다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산업에 쓰여서 금방 고갈이 될 것 같은데. 제가 O라고 들었던 이유는 수소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없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수소는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석유화학 제품에서 우리가 갖다 쓰고 있어요. 보통 부생수소라고 해서 주 원료를 만들 때 부생으로 생성되는 바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갖다 쓰고 있습니다. 저렴하니까. 근데 그 양이 한정적이에요. 석유화학만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고갈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O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신 김민진 책임연구원님. 현재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까지를 보고 이제 X를 선택을 한 건데요. 그러면 저 X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전 X입니다. 혹시 MC님은 우주에 수소가 몇 %나 존재하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한 50%? 네, 그거보다 훨씬 많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공간까지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물질이 바로 수소고요. 무려 75%나 존재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주가 아직 우리의 생활 공간은 아니어서 지구 상태에서만 보면 사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수소의 양이 거의 없어요. 지구 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X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수소는 원소 기호가 H고 그다음에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는 O잖아요.
그 H와 O를 합쳐서 H2O로 분자 형태를 만들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물이요, 물. 죄송합니다. 원래 대답을 잘 하실 걸 알고 그냥 여쭤본 거예요. 네, 무한히 많은 양이 존재하는 물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한 지구상에서도 수소가 무한한 자원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무제한인 건가요? 지금 상태인지 완전 무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수소를 추출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뭐 추출하는데 에너지 비용이 들겠다는 거고, 그 에너지 비용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재생에너지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고민이 금방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이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루에 태양이 뜨고 있는 동안에만 발전을 할 거고, 또 뜨기 시작하는 아침이나 지기 시작하는 저녁 때는 발전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존에 뭐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용량을 딱딱 생산했던 기존 발전 장치들에 의해 비해서 용량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좀 2배 이상으로 충분히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할 때와 남을 때를 수소에너지로 보충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은 수소를 사용해서 연료전지 구동을 시켜서 전기를 충전을 시키고, 또 남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소스랑은 다르게 남았을 때 버리는 게 불가능해요. 버릴 수 없고 특정 로드나 부하를 붙여서 전기를 소모를 해야 되거든요. 전기를 어떻게 쓰게 될까요? 충전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네, 전기를 전기 형태로 충전하는 방식도 당연히 가능은 한데, 저희는 더 미래적인 수소 방향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다시 수소를 생산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정말 무제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좋은 점만 있는지, 혹시 뭐 화석연료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수소로 발전하는 방식은 수소에 산소를 더해서 물을 만들면서 전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안에 탄소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스 터빈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혼소 방식이거든요. 현재 있는 LNG와 수소를 섞어서 연소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LNG에서 있는 탄소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탄소가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CCUS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탄소가 나오진 않죠. 아직은 뭐 기술적인 것도 그렇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수소 인프라를 조금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수소에 대한 기술도 좀 더 개발하고 해서 전소 기술이 좀 보급화되면 이런 단가도 낮아지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아름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올라가요, 가격이. 근데 수소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5달러에서 1.5달러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계속 내려가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저희가 봤을 때는 꿈일 수도 있지만 엔지니어는 그 꿈을 해결하는 게 엔지니어거든요. 아마 수소 산업이 발전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수소 가격,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수소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수소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신가요? 모빌리티 전문가로서 수소 산업을 들을 때마다 항상 공부하고 싶은 게 인프라 쪽이거든요. 다행히 오늘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좋고요. 그런 인프라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지 한 17년 가까이 돼 가는데, 사실 2005년도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상용화가 될까 이런 의문점이 더 컸다면, 최근에는 이미 초기 상용화는 됐고 더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어서 정말 R&D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뭔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에 큰 영광,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의 양대산맥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이 둘을 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소의 역할을 이번에 좀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한국자동차연구원 구영모 본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민진 책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희 연구위원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에 대한 모든 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